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분을 원합니다. 최초 여성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박근혜 후보입니다. 네,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열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제천 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2월 19일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후보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제천 시민들의 필승의 염원이 담긴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솔 소라 유치원 학생과 그리고 홍수진 영재 어린이집 어린이가 지금 우리 박근혜 대표 12월 19일 꼭 필승하라고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승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12월 1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날씨도 이렇게 쌀쌀한데 많이 나와주셔서 또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예기치 못하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추위에 나오셔서 이렇게 힘드시면 안 된다고 연락을 드리라고 했는데 연락이 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의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또 강원도 홍천, 원주 거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만 어머니의 고향 이곳 외가 충북에 오니까 없던 힘이 어디서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항상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과거 정치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미래 정치로 가느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 박근혜, 이번 대선이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입니다. 우리 외가의 가족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성원과 기대 결코 저버리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여 여러분의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걱정이 많이 되셨지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도발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북한 동포들은 한쪽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미사일을 쏠 때입니까? 지금 북한은 과거에도 핵 개발을 평화적 핵 이용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만간에 대륙간 탄도탄 보유국이라고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이 또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진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력을 지닌 세력이 나라를 맡아야만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안함 폭침도 침몰이라고 부르고 또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NLL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세력과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은 또다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북한의 그런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도발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겠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북한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대가도 알려주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내고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원칙과 신뢰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평화가 진짜 평화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이고 건강한 평화입니다. 저 박근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미래 지향적이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나라를 지키는 데 보내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사회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을 복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서 경력 평가 기간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군 복무 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더욱 큰 자부심을 주고 사회 진출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전화 오세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선동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깨끗한 선거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온갖 지저분한 정치는 다 하고 지저분한 짓은 다 해놓고 앞으로 새 정치 하겠다, 깨끗한 정치 하겠다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시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속담에 있는 대로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구판을 벌렸다고 갖고 가지도 않은 아이패드로 컨닝을 했다고 네거티브를 하고 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 교회와 제가 관계가 있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흑색 선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28살의 여성을 일주일 동안이나 미행하고
집 앞에 쳐들어가 사실상 감금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도 증거는 내놓지 못하면서 경찰 탓, 선관위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정말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면 민주당은 증거를 내놓고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증거도 없고 자신들이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감금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제2의 김대엽 쇼를 벌여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 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여당인데도 이런 식으로 감금하고 미행하고 한다면 정권 잡았을 때 어떻게 할까 두려운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누가 이긴들 국민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를 만들어 버리면 이 우리의 소중한 꿈들이 다 날아가 볼까봐 걱정이 됩니다. 남은 며칠이지만 야당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새 정치를 열겠다는 각오로 시대 교체의 새 길로만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시대 교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시대 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 행복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만 올인하는 민생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생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살기 힘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살펴드리고 국민들께 삶의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중에도 빚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빚에 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높은 이자는 낮은 이자로 바꿔드리고 또 자활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빚 독촉 전화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으시고 나도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재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 보육비, 교육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허리가 휘고 아이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중한 투자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할 것이 바로 우리 인재들인데 인재들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살까지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을 지고 초등학생인 경우 원한다면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맞벌이 하시는 젊은 부부들의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선행 학습평가를 금지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민주당 정권이 엄청나게 폭등시켜 놓은 대학 등록금도 부담을 반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어떤 어머니가 딸 아이 손을 잡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 아이 가슴에 커다랗게 셋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암이나 중풍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이런 4대 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중산층을 재건하고 민생을 살릴 저의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청정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중부 내륙의 자랑입니다. 관광 자원을 더 가꾸고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해서 청풍 명월의 건강 휴양 도시로 키워야 합니다. 중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최고의 관광 휴양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충북과 경북을 잇는 중부 내륙선 철도 복선화와 고속화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제천 이 소식이 이렇게 여러분께 기쁨을 드렸다니 제가 제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까? 제천 평창 간 고속화 도로로 충북 내륙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 저 박근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6일 뒤면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손들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이념투쟁, 권력투쟁으로 밤을 샐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5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야당인 지금도 국민을 사찰하고 미행하고 감금하는 저들에게 정권을 주면 우리의 소중한 삶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 자신들에게 표를 주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흑색선전, 어떤 네거티브 공세가 와도 오로지 민생만 챙기고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12월 19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절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 한 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미래와 행복만을 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약속을 잘 지키는 저 박근혜,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결코 잊지 않고 제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선택해 주신다고 제천 시민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 박근혜 후보에게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최초 여성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후보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과 단양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한방의 도시 제천에서 생생난 공진단을 우리 박근혜 후보께 전달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시라는 뜻에서 세명대학교 학생 대표가 우리 박근혜 후보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명대학교 학생 대표가 우리 박근혜 후보께 몸보신하라고 공진단을 전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 19일 우리 박근혜 후보 반드시 필승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후보를 외쳐주십시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 한번 힘찬 경제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의 뜻으로 반드시 12월 19일 승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